463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사실 내신 시험 보기 전에, 자, 이런 문제를 한 번도 풀지 않았다면, 막상 시험 칠 때 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고, 유명한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달랑 정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오각형인데 바로 이 대각선 두 개가 만난 점을 P라고 할 때 이 BP의 길이를 그냥 구하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오각형이라는 힌트밖에 없어요. 자, 그럼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때 일단 정오각형은 모든 내각의 합이 다 같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108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자, 정삼각형은 60도, 정사각형은 90도, 정오각형은 108도, 정육각형은 한각이 120도라는 거. 맞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 정오각형이 모든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ABE가 어떻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맞나요? 이 변도 4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BC도 어떻게 됩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따라서 ABE 삼각형하고 ABC 삼각형은 바로 합동이에요. 합동. 그리고 얘가 108도이기 때문에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 각 ABP의 각과 AEP의 각은 같겠죠. 이등변이니까. 그럼 얼마로 같습니까? 108도니까 이 두 각을 합치면 72도가 돼서 한 각이 바로 몇 도가 된다? 36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각 하나하나가 얼마가 된다? 36도가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ABC 삼각형에서도 이 각이 얼마가 된다? 똑같이 얼마가 된다? 36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도 36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ABP 삼각형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두 밑각이 36도가 같기 때문에 자, 이 삼각형 또한 무슨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APE 각도 한번 구해 보세요. 이 각은 이 36도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한 외곽은 그와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으니까 이 각이 얼마가 된다? 72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또 더하면 얼마가 되죠? 또 108도가 되죠. 108도가 되니까 각 PAE도 몇 도가 된다? 72도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APE 삼각형도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 길이가 4니까 이 길이도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도 4니까 이 길이도 4잖아요. 그러면 이 PCDE 삼각형, 이 PCDE 사각형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마름모가 됩니다. 마름모. 요 사각 여기도 길이가 같을 수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 자체도 동일하게 여기도 72도, 여기도 72도가 되어서 이것도 같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얘는 평행사변형이자 마름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오각형에는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좀 지워주고요. 지워주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 때, 자, 요 삼각형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여기 삼각형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전체 삼각형과 맞나요? 요 삼각형이 어떨까요? 즉, 삼각형, 이 전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자, 요 각 두 개가 36도이니까 ABP 삼각형과 이 각이 108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각이 108도가 되니까 ABP 삼각형과 ABE 삼각형이 어떻게 되죠? 두 밑각이 각각 36도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이 뭐하다?
닮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각 두 개가 밑각 36도로 같고 여기도 36도로 같으니까 바로 삼각형 누구? 자, P라고 먼저 적어볼게요. 자, PAB 삼각형과 PAB 삼각형과 자, 큰 삼각형 ABE 삼각형이 뭐했다? 닮음이 되는 거죠. 닮음. 자, 무슨 닮음이 됩니까? AA 닮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내면 조금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바로 BP잖아요. 그죠? 그러면 BP니까 BP를 X로 둔다면 혹시 여기에 BP에 해당하는 AE의 길이는 나와 있나요? AE의 길이는 바로 4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큰 삼각형에서 한 변 AB가 얼마나 나와 있나요? 4로 나와 있죠. 그러면 PA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PA의 길이는 바로 BP와 AP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 또한 뭐가 된다? 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자, 그리고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AB의 길이가 4잖아요. 그죠? 4면 여기는 BE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BE의 길이는 얘가 4고 얘가 4니까 얘가 X였잖아요. 그죠? 따라서 BE의 길이는 X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을 적어줄 수가 있겠죠. 뭐 어떤 거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x 대 4라고 했으니까 4대 뭐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4대 x 플러스 4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문제를 닮음을 이용하여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으니까 x제곱 플러스 4x가 바로 뭐와 같다? 16과 같으니까 16을 이항해버리면 마이너스 16 이꼴 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짝수 공식이니까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반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반제곱이면 4가 되고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플러스 16이 되어서 20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은 2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런데 x는 길이니까 x는 양수가 되어야 되므로 바로 x는 얼마?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가 바로 BP의 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바로 닮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닮음을 바로 이 ABP 삼각형과 바로 ABE 삼각형이 닮았다는 것을 이용하여 바로 대형변의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닮은 비를 이용하여 바로 BP의 길이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464번부터는 바로 거래 판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처리해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바로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된다? 0보다 크면 되겠죠. 실근을 갖기 때문에 루트 속이 바로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기 때문에 중근을 가지면 안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딱 짝수 판별식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분의 D가 뭐가 되면 된다? 양수가 된다. 이것을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반제곱이 돼야 되죠. 그러면 2를 날려주면 반을 제곱하면 바로 K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바로 무엇입니까? K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식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K제곱이 날라가고요. 자, 6K가 되면서 9하고 1이니까 바로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얘가 0보다 큰 K의 범위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6K가 마이너스 10보다 크니까 결론적으로 K는 6으로 나눠주면
자, 3분의 5보다, 즉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큰 바로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5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큰 게 바로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범위 속에서 가장 정수 중에서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46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 m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a 플러스 m의 값을 구해달라. 중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판별식이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b가 a가 되니까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배에 a는 1, c가 바로 a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얘가 바로 무슨 값을 가진다? 0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이 되니까 자, 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겠죠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 되어서 바로 a는 얼마의 값을 갖는다? 2를 가질 때 바로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 그때 중근 m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A를 이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중근을 찾기 위해서 자 2x가 되고 2-1이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므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죠. 자, 따라서 x는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는다. 그게 바로 m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와 m을 뭐 해주면 더해주면 a 값이 2가 되고 m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자, 최종 이 문제의 정답은 1이 된다는 거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466번입니다. 2차 방정식을 흑은을 갖고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을 구해달라. 자, 여기 흑은을 갖고 and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방정식은 흑은을 갖는 k값, 이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 k값을 구해서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먼저 흑은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 x 계수가 짝수니까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반의 제곱이면 4가 되겠죠. 마이너스 a는 2가 되고 c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로 고쳐준 다음에 k 마이너스 5를 붙여주면 되겠죠. 얘가 흑은을 가지니까 바로 음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부등식이 되네요. 2k에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이항하면 얼마가 된다? 6이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k 값은 얼마보다 3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밑에 있는 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중근은 판별식 d가 0이 되면 되죠. 자, 짝수 판별식이 아니죠. 그대로 자, b의 제곱이면 k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배에 a는 1이 되고 c가 바로 k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죠? 얘가 0이 되는 k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해 보면 k 제곱에 6k와 마이너스 4k니까 플러스 2k가 되겠고 9에다가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k 플러스 5와 k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되어도 되고 또는 k 값이 얼마가 되어도 된다? 3이 되어도 되는데 자, 두 개를 연립해서 바로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되니까 k가 3보다 작은 값 중에서 찾아야 되겠죠. 따라서 k는 3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467번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최고차항의 계수, x제곱의 계수가 k제곱 마이너스 1로 문자로 나왔죠. 그러면 반드시 이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체크를 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서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실근을 가질 때는 d는 0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서로 다른 실근이란 말이 없으니까 바로 중근도 실근을 갖는 거니까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흑근을 갖는다면 D가 0보다 작다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일단 K제곱 마이너스 1이 무엇이 돼야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K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려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풀죠? 이 항에서 자 1로 풀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0이 1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K제곱이 1이면 K는 1이 되어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이 되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K는 1이 되어도 안 되고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K는 무엇이 되어도 안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도 안 된다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입니다. 근데 실근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판별식 D를 척하면 되는데 자, X 개수가 바로 짝수니까 4분의 D를 척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반제곱이니까 바로 반이 K 플러스 1이 돼서 반제곱 마이너스 AC인데 A가 K제곱 마이너스 1이고 자 C가 1이니까 1은 곱하나 마나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K제곱, K제곱 없어지고 2K만 남겠네요. 자, 1에서 1을 더하니까 2가 되겠습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K는 2가 이항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갖는데, 자, 1도 되면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직선으로 한번 살짝 생각해 볼까요? 자, 바로 K가 마이너스 1보다 어쩌면 된다? 자,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했죠.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여기에 새까맣겠네요. 그죠? 새까만데 무엇이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1이 되면 안 되니까 1에는 무엇을 빵구 뽕을 두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마이너스 1도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새까맣게 칠한 부분을 무엇으로 빵구 뽕으로 처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범위를 생각해 보면 여기와 여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자,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도 되고 자, 또는 K는 누구보다 커도 되겠다. 1보다 커도 되겠다. 이렇게 답을 내려주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468번입니다. 이 468번은 여러분들이 450번과 같은 것으로 비교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가 나왔다고 해서 얘를 항등식으로 바로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식은 바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K에 관계없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이 식을 2차 방정식으로 항등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2차 방정식이 무엇을 중근을 갖는다에 포커스를 두어야 됩니다. 맞죠? 자, 따라서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는데, 자, 판별식은 b제곱이니까 a 플러스 2k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4배에, 자, a는 1이고 c가 무엇입니까? 바로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얘가 무엇이다? 0을 가져야지 중근을 갖겠죠. 자, 그러면 요 중근을 가질 때 바로 K에 관계 없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 식이 바로 뭐가 된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이 판별식 D를 체크한 이 식 자체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전개를 해보면 A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4K 제곱에 자, 뒤에 부분 정리하면 마이너스 4K 제곱에 플러스 8K에 플러스 8B가 0이 되는데 자, K에 대한 2차식이 없어지네요. 따라서 K에 대한 바로 1차식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자, 따라서 A제곱은 K가 없으니까 뒤쪽으로 4AK는 여기에 들어가면 되고 8K는 여기에 바로 8만 넣으면 되겠죠. 8B는 여기에 들어가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얘가 제로 그리고 얘가 제로가 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a 플러스 8이 0이니까 자 4a는 얼마이죠? 바로 마이너스 8이 되어서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고 a 값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바로 8b와 더한 것이 0이 되니까 8b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b 값은 마이너스 8분의 4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a제곱 플러스 8b. 어우, 선생님이 여기서 완전히 잘못했네요. 뭘 잘못했습니까? 여기가 8b가 아니죠. 여기가 8k는 여기 들어갔고 여기가 여기서 전개하면 8k에 플러스 4b가 되죠. 이 부분이 8B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4B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자, 따라서 여기도 마이너스 4B가 되어야 되게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자, 따라서 얘가 0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A가 마이너스 2면 얘가 4가 되고 4 마이너스 4B가 0이 되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B는 얼마 되면 되겠나요? 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선생님, 미안합니다. 또 잘못했네요. 여기가 플러스 4이죠. 플러스 4비. 맞나요? 플러스 4비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B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바로 A와 B의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맞죠?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B를 곱해버리면 플러스 4B를 여기도 플러스 4비 왜 이렇죠? 여기가 플러스 4비가 돼야 되죠. 플러스 4비가 되어서 여기도 플러스 4비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선생님이 많은 실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69분입니다. 자, 실수 ABC에 대하여 자, B는 A-C와 같다고 하네요. 이럴 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A가 미지수로 나왔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A는 절대로 0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근을 판별하려면 판별식으로 체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판별식은 X개수, 바로 B의 제곱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제곱해봤자 b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배의 c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c니까 플러스 이렇게 c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야의 이 판별식의 부호를 알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B가 A-C라고 했으니까 B 자리에 우리는 A-C를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호를 판단해야 되니까. 자, 따라서 전개해 보시면요. A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2AC니까 결론적으로 플러스 2AC, 2C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얘는 바로 A 플러스 C의 못으로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도 실수, C도 실수인데
두 개를 더하면 실수잖아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없겠네요. 전체적으로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바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바로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즉,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고,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D는 이꼴 0이죠. 실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도 되고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중근을 가져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D는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고 서로 다른 두 흑은은 D가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